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난세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1부부터 3부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도록 하시죠.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264057이고요.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고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영님께서요.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네요. 난세용웅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라고 난영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남겨주셨는데 난세영웅의 준말이 아닐까라는 닉네임이 또 난영님이라서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이버에 대한 종목 상담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최연성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님 에게 종목 상담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둘리사랑 016님께서는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종목 상담에 있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남겨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종목 상담 다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하기 전에 오늘장 상승을 했던 상승 종목들 천천히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상승 종목들에 대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2부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상승을 했던 섹터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테마주들.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도 잘 갔고요. 네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6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다고 네. 상승률 30위 안에 6종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까 일단 FS는 핀 거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청담 러닝, 네, 청담 러닝도 지금 보면은 CMS 애들을 흡사 합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 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올랐고요. 계속 뭐 한글과 컴퓨터도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싸이월드와 관련이 있겠죠. 있는 종목이라서 네. 올랐고 그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이제 SK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SK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도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램테크 놀러지도 있지만 테스나, 네퍼스아크, 아이언스, TS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네. 빗성 관련자 가지고 티사이언티픽 아까 이거 비덴트, 인바이오젠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CU 메디칼, 메디아나, 한국 BNC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무료 방이지만 이제 메디아나를 우리 또 차트 소포님이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도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아마 오늘 좀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장에 또 권유를 해주신 종목 2종목이 많은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 2분이 또 활동을 해주시고
알고 계십니다. 각각 다른 또 영역으로 또 알차게 또 준비를 하셔서 매일매일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이야기 다 끝나셨을까요? 네네, 끝났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음악했던 섹터들, 올라갔던 sek터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H&M입니다. 매수가는 26,00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H&M의 오늘의 종가 살펴보도록 하죠. 24,8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3% 오늘 많은 상승을 보였고요. 장중에 25,000원 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이기도 했네요. 매수가가 저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최근에 너무 또 타락을 한 부분이라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이 종목의 메모를 보니까는 작년도 1년 전이네요. 12월 20일 날 대신증권에서 목표치를 어떻게 정했냐면 18,500원을 하면서 상향을 했거든요. 작년 12월 20일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메모장에. 작년 12월 1년 전에 18,500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 12월에 보시면은 15,000원 할 때 18,500원을 올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51,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신증권에 아마 어느에서도 아마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오늘 팁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일봉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저랑 거의 뭐 2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주봉을 같이 보셔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 주봉이 우상향할 때 매수를 해야지 오르지만 주봉이 우향할 때는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H&M도 지금 이제 51,000원에서 주봉이 계속 하락하니까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면은 주봉이 한 2-3개 정도가 그 양봉이 나와야 되니까 아직은 H&M은 좀 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11월에 양봉이 11월에 이제 첫 번째 주에 나왔는데 아직 금요일에 아직 안 갔거든요. 이제 주봉이 금요일에 완성이 되니까 어느 정도 양봉이 좀 주봉에 일단은 좀 상승 추세를 갈 때 돌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에 만약 이런 추세라면은 양봉이 되면서 좀 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충분히 26,000원 이상은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H&M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3,336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4.7%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19,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22,200원 선까지 고점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초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폭의 하락세는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끌어올리면서 19,9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산중공업도 물론 이제 어제 뭐 증작을 펴서 급락을 했지만 사실 주봉이 이미 꺾였거든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봉이 꺾인 상태에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도 4% 올랐지만 아직 주봉 자체가 양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23,3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두산그룹 자체는 이제 자금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RSI가 이제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은 오는데 아마 상승 시기가 제가 볼 때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투신이 일단은 또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렇지만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다시 또 순매도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수급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미스매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유상증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두산중공업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정치적인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어서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런 어떤 후보가 된다면은 다시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좀 관망하는 거고 상승하기는 아까 제가 주봉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이게 아직은 상승률에서 전환하기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다만 이제 기대하는 거는 요 선이 17,500원이
60일선이거든요. 주봉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를 만약에 타치를 하면서 또 이때부터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7,500원의 지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산중공업 17,000원의 지지 여부를 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고요. 매수가는 3,415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1.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2,71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시초가가 2,670원이기도 했었고요. 하락을 보이다가 바로 급등세로 전향을 하면서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큰 폭의 하락 없었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로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1월 11일 부근께 3,530원까지 올라섰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4,000원 선 가까이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또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매수가는 3,415원, 비중 10%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도 이제 주봉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주봉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일봉으로 또 볼 때는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RSI가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워낙 이제 뭐 이승만 회장의 어떤 뭐 지분 SM 매각 이래나 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러한 매각이 있으니 이미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서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기업 어떤 펀더멘털한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기업 분석 살펴보고 이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흑자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아마 미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주가가 오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테마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하락한 자체가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 4,000원 대비 약 한 지금 60% 70% 수준인데 아까 주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직은 주봉이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하락은 거의 뭐 RSI가 바닥이기 때문에 어떤 경직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하기에는 뭔가 아직은 이벤트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가 느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시고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요. 3.4% 상승을 한 가운데 27,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3만 원대고요. 비중 10%라고 합니다. 3817원이 정확한 매수가고요. 비중 10%. 오늘은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요. 3만 원대 부근에서 2주 전부터 좀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만 원을 하회하면서 25,0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대한항공. 네, 오늘은 그래도 양봉을 떴습니다. 양봉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항공이 제가 지난번인가 한번 이런 리오프닝 얘기하면서 일단 항공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탑픽이 대한항공이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주가에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항공업종 중에서는 이 대한항공은 화물 어떤 운송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객 수익 감소가 커버되는 종목이고 결국에는 이제 여행업종, 항공업종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 볼 거 없이 탑픽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는 이제 증권사 어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분석을 한 건데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는 좀 마이너스 흐름으로 가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지만은 이 종목을 차트로 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일봉에서 이제 점차 올라가는 모습이고 만약에 5일선이 만약에 내리나마를 돌았으면은 일단은 여기 선행스팬 하단 이쪽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고 RSI 자체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아마 단기적으로나 일단은 상승 흐름이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주봉이 있어서는 아직은 지금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지금 멈추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본격적인 어떤 상승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희망적인 거는 오늘 이제 수급을 보니까 아마 외국인은 좀 팔았지만 이제 투신이 좀 완전히 이제 매수로 돌아섰고 연기금도 이제 오늘 보면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관들 투신이나 연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저가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일단 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마 저점에 생각되고 조금씩 매수량을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아마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리오프닝이 돼서 아마 항공주에 만약에 어떤 매기가 몰릴 때는 당연히 탑픽 종목은 대한항공이다.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계속 그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지금 26,000원, 7,000원대는 오히려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내년도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출판사입니다. 매수가는 5만 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 상승을 했네요. 33,95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 31,000원이었던 시초가가 33,9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흐름은 장 초반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출판사 조정받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 흐름은요, 등락이 조금 오갔네요. 4만 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최근이었습니다. 11월 18일 부근께에 4만 원대를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보였다가 오늘 네, 33,9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NFT 관련해서 이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 추진에 또 급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 스터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페토 그다음에 이제 아기상어 뮤직비디오 관련해 가지고 이제 11월 10일 날 올랐었거든요. 한 11% 오고 나서 조금 상승 보이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 정보는 결국에는 이제 아기상어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하고 또 뉴스가 지나면 하락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거는 현재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거의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한 35,000원, 뭐 4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여전히 있어요. 테마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5만 원이 가기에는 좀 더 뭔가 이렇게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비중이 높거든요. 사실 보면 이 종목도 보면은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단타성 그런 매매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해안선 차트가 이제 조금 오르면은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갈 텐데 앞에 지금 구름 자체가 이제 양운으로 바뀌었고 아마 다시 또 음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수급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31,000원이나 뭐 33,000원에 일단 바닥을 생각이 되는데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선 36,000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야지만 그때 4만 원, 5만 원까지 바라보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선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121선인데 121선이 지금 39,000원을 향하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121선이 계속 보면은 저항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내려오면 거의 한 37,000~38,0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좀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37,000~38,000원까지 나오면서 그때 캔들이 좀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여기 선행 스팬 2가 있는 없는 4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5만 원까지는 좀 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이 정도 비중이 15%인데 아마 나중에 아마 4만 원 이상 될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 출판사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효성입니다. 네, 매수가는 95,00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95,000원, 장중에 오늘의 종가는 92,300원이었습니다. 네, 1.9%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 93,8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시가는 9만 원. 89,900원 소폭의 하회도 있었지만 바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효성 1.9% 상승, 매수가는 95,000원, 비중은 10%. 최근에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11월 4일 부근께는 10만 원 선을 웃돌던 효성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보이면서 89,0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종목이었네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효성도 지금 뭐 RSI가 계속 저수지에 있다가 잠시 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제 효성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그 저평가돼 많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효성이 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조정을 거쳤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효성도 이런 또 자회사들이 때 상승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흐름을 타면서 효성도 일단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어제가 이제 저점을 형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일단은 상승 흐름을 탈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 선행수표는 많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내려오게 되면 거의 95,000원 이때까지 오니까 이분이 매수가 근처가 선행수표 많이 이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95,000원을 많이 안정적으로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효성도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이 되니까 아마 자회사들의 어떤 주가 흐름에 따라서 효성도 아마 이렇게 주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효성 본체 어떤 본질의 어떤 주식 어떤 가격보다는 자회사들의 어떤 흐름이 아마 효성의 어떤 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효성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95,0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 네,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오미크론 털렸다는 소식인데요.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가 오늘 9시, 지금 9시 22분이죠. 22분 전에 최종 확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뚫렸다라는 방금 뉴스 속보가 나온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오미크론 관련해서 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내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련주들은 이제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진단 키트라든가 올릴 수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장 흐름을 이제 오늘 이제 흐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상승 내지는 박스권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가는 내일은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급락이나 뭐 급등이 오르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아마 급락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빠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종가에는 양봉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이 뚫렸다는 거는 뭐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뉴스거든요. 당연히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좀 우리 투자자들도 내성을 찾지 않는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어떤 영향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역 전파로 또 전이가 되고 전파가 조금 더 심해진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나 이런 다른 종목들이 좀 여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증상 나온 사람이 2명밖에 아니니까 뭐 추가적으로 막 이게 확산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20분 전에 나온 속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은요, 하이브입니다. 매수가는 38만 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3.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5만 2,500원까지 떨어졌던 부분인데요. 엔터주로서 하이브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 많이 했는데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38만 원이라고 하네요. 네, 이분도 이제 42만 원까지 주가 갔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고점일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여기에 선행 스팬 완의 고점 아닙니까? 그래서 캔들이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오면 무조건 또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하이브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후행 스팬이 이게 올라가는 차트에 지금 아래로 억각으로 내려오면 또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지지선이 어디냐? 그러면 요게 이 선이 얼마냐면은 잠깐만요. 네. 요 선이 한 30한 28,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차트상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33만 원 정도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제 34만 원까지 갔다가 아래거리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내일 아마 추세를 봐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일단은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고 차라리 RSI가 제가 볼 때는 저수지까지 빠지는 게 오히려 오를 때 탄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 어정쩡하게 여기서 반등해서 또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이제 이 캔들 자체가 또 뭡니까 해안선 차트 아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일단은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수급으로도 보니까 외국인들만 열심히 사랑하는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투신이나 지금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신이나 연기금이 어떤 매도세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외국인이 혼자 사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워낙 그동안에 이제 공모가 뭐 논란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가가지고 일단은 향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조금 더 열기가 좀 식을 그런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주봉상으로도 좀 밀리는 모습인데 그나마 그래도 만약에 어떤 뭡니까 우리 콘서트라든가 이런 게 또 BTS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앨범이 뭐 1위가 된다든가 이런 어떤 또 뉴스에 따라서는 다시 또 테마를 형성해서 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8만 원은 충분히 뭐 한번 오를 수 있면은 만회가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여기서 뭐 섣부른 매매는 일단은 피하시되 일단은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 조금 더 조정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액션스크럽입니다. 매수가는 7,77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9% 하락을 하면서 6,73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중에 7,400원이 고가였고요. 6,550원이 가장 저가였습니다. 저가 부분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매수가는 7,770원, 비중은 5%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이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10월 중순부터 계속 올랐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른 거는 이제 위메이드의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임 개발해가지고 이제 엠빌 뭐 이래가지고 올랐었는데 오늘 보면 이제 그 위메이드 관련한 악재가 나왔거든요. 그게 보니까는 게임 중에 무슨 뭐 바이러스 비슷한 게 뭐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흑처리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위메이드 관련 주들이 오늘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시간에서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네. 뭐 그 영향인 것 같은데 위메이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 6% 하락해서 네. 184,900원인데 네. 시간에를 보면은 시간에서도 3% 빠졌거든요. 17만 9,500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뉴스가 일단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락한 것 같은데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액션슈크도 이제 다른 종목 다 오를 때 네.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분이 7,770원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종가가 얼마였어요? 7,100. 어제만 해도 7,700원에 갔었거든요. 어제 네. 고점이 7,800원까지 갔었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9% 해가지고 거의 이제 10%대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또 어떤 뉴스에 의한 어떤 하락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진위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가 다시 어떤 잘못된 뉴스다 그러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후행 스팬이 일단 상승하는 차트에서 여러분이 차트가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후행 스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목기에서 보면은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후행 스팬이 이렇게 억각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은 불가피한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뭐 한 6,600원대 이때까지는 6,500원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다. 오늘 저점이 6,550원인데 한 번 더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아마 하락이 또 멈추려면은 뭔가 이제 게임즈 전체에 대해서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호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위메이드가 어떤 그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게임즈들이 안전 흐름을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내일 또 이런 뉴스가 가짜다. 뭔가 또 다른 것 좋은 뉴스가 있으면 충분히 게임즈들은 또 한번 오를 때 지금 네 제가 살펴보니까 네. 잘 안 나와요. 그 악재 터진 뉴스가 그래요? 네, 잘안 위메이드 나오고 오늘 있습니다. 나왔었는데 네, 제가 어떻게 그래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위메이드 중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믹스를 한번 보세요. 네, 위메이드 믹스로 한번 네, 살펴보도록 보세요.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믹스. 네,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엑센시큐어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네, 좀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엑센스퀘어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루베리 NFT입니다. 매수가는 3,995원, 비중은 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오늘 주가 흐름 좋았는데요. 블루베리 NFT는 오늘 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3,44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3,51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저가는 3,225원, 매수가는 3,995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 5%라고 하네요.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10월 14일 날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상한가를 기록할 때 보면은 이제 코인 베이스 해가지고 NF 장터에 출범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부각돼서 10월 14일 날 이제 블루벨 NFT가 이제 26%로 올랐고요. 그리드를 계속 상승하다가 또 이제 11월 9일 날 또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때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원래 이름이 경남 바이오 파마에서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NFT 사업한다 해가지고 급등을 해서 계속 이제 그 뒤로 이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이분이 사신 게 3,995원이니까 아마 이때 박스권일 때 사신 것 같아요. 급등할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페트가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은 결국은 테마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테마가 다시 언젠가는 부각이 될 거지만 부각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또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4,33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은 뭐 40% 내지 뭐 어떤 절반까지 50%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100원에서 4,300원이면 중간이 약간 3,3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하락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더 하락을 한다면은 4,330원에 거의 뭐 60% 수준 2,7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블루베리 NFT는 기존에 올랐을 때 어떤 테마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어떤 그 상승 흐름 자체는 이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종목 아마 수급으로 봐서도 계속 이제 그 당시에 올랐을 때는 투신이 좀 가담을 했고요. 지금 이제 투신이 다 매도를 하고 나서 오늘 조금 샀지만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투신이 개입이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이런 NFT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좀 더 다시 터지기 전에는 계속 좀 상승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블루베리 NFT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트입니다. 매수가는 1,760원, 비중 5% 가지고 계신데요. 네, 위지트 오늘의 종가는 1,670원입니다. 9% 오늘 상승을 하면서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위지트였습니다. 네, 위지트 최근 주가 정말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거셌는데요. 2,000원대까지 올라서기도 했다가 1,00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고 네,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회사도 이제 원래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네. 이제 이게 갑자기 막 그 급등을 한 이유는 이제 최대 주주 뭡니까 그 T 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가 위지트예요. 그리고 또 자회사가
빗성 코리아 했던 그 맞습니다. 지분을 보여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해서 네. 이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위지트도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사실 가격이 1,760원이고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 왔거든요. 결국 이제 오늘 만약에 새벽까지 해가지고 가상화폐가 올랐다면 당연히 내일은 충분히 그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담보다는 비트코인 시세를 좀 더 연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비트코인 관련 살려면은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뭐 위지트라든가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사실 상담하기가 좀 그런 게 어차피 가상화폐가 오르면 당연히 오를 거고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지트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후성입니다. 매수가는 24,600원, 비중은 15%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00원이고요. 오늘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3,800원, 매수가는 24,600원입니다. 비중 15%고요. 후성은 소폭의 상승세 보였다가 바로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11월 중순 부근께에서는 26,650원의 고점을 찍기도 했고 소폭의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오름세로 또 전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이제 기간 종목이거든요. 기간 종목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버티는 거는 고점에서도 일단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고가놀이 하고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완전히 뭐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다 끝났다 이게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선행 스팬 2가 계속 그 지지가 되고 있는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오늘 그동안에 이제 그 투신이 계속 사다가 오늘 조금 팔았고 연기금은 계속 팔다가 오늘 좀 사는 모습인데 이거는 수량을 봐서 큰 금액은 아닌데 이제 외국인의 어떤 보시면 외국인들이 막 대량으로 산 모습이 보이겠는데 오늘은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섰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또 내일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런 대량 내일도 대량으로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수급의 한 축이 깨지는 거거든요. 기간 한쪽만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또 투신이 덩달아서 외국인의 어떤 그 추정을 한 것 같으니까 만약에 내일 외국인하고 투신이 다시 동시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잘 버티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봐요. 후성이 지금 워낙 뭐 많이 오른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10,000원대 초반에 했다가 갑자기 지금 26,000원까지 왔는데 아직은 주봉에서도 추세는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 종목은 홀딩을 하면서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투신하고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일단은 향후에 우리 후성의 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다날인데요. 매수가는 14,5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10%고요. 오늘의 종가 살펴보면 4.8% 상승을 하면서 수익권에 있는 상태이십니다. 15,250원에 오늘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다날 오늘의 주가 흐름 13,500원이 가장 저점이었고요. 15,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17,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다날이었는데 조금 조정을 받는가 했네요. 매수가는 14,500원이라서 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나는 아시겠지만 뭐 싸이월드 관련주죠. 네. 결제로 해서 네, 전자결제 계속 올랐는데 관련주로. 네. 그래도 오늘 보면 아랫거리가 길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선행스팬 와는 고점을 뚫고 내려와 다시 이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흐름 자체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 흐름은 아직 하락 추세는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수익권이지만 좀 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섣불리 아마 매도는 하시지 말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대량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투시는 팔고 영인 팔았는데 일단은 지금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선 내일도 만약에 하락을 해서 만약에 13,5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추세를 또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에디슨 EV고요.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였던 회사 사명을 바꿨는데요.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차 인수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9%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16,100원이었던 시초가 13,150원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고 소폭의 조정을 좀 만회하려고 올라서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에디슨 EV입니다. 네, 최근에 급하게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상증자까지도 증자 뭐 했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네. 이슈에서 82,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이미 무너진 것 같아요.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언제 다시 뭐 반등할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을 상담이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렵지만 일단은 수급이 완전히 깨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기타 법인이 또 대량 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기타 법인이 과연 이런 대량 매도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못 참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오늘 아마 어떤 제가 볼 때는 시그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타 법인이 그 매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은 기타 법인은 관련 관계사들이 많거든요. 그룹사랑 하는데 기타 법인이 자기 어떤 그 같은 계열사를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기타 법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할 때는 뭔가 여기도 이제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분이 38,000원에 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상승하기는 좀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쉽네요. 워낙 좀 손실이 많은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비중이 10%라고 하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잡으시고 네. 조금 그 기간 매수액 수급 동향을 좀 잘 살펴보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JCS 메디칼입니다. 매수가는 7,100원, 비중은 3%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7,170원으로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십니다. 6%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 7,22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네. 제 카톡방에 그 우리 회원분이 사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네, 추천을 했었어요. 네. 종가 베팅주로. 네. 그러니까 종가 베팅, 종가가 7,170원 이분은 이제 제가 종가 베팅을 하니까 그 전에 사신 것 같은데 네. 종가 전에 일단 올랐는데 이 종목은 이제 뭐 사실 그 급등을 했죠. 3일 동안 이제 어제하고 오늘 올랐는데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이 종목이 기업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이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 의료 장비 관련 회사거든요. 네. 의료 장비 관련 회사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이 종목이 이제 그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 어널리스트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상승할 종목 해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목표가가 17,000원이었어요. 17,000원인가? 잠깐만요. 네, 200% 높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네. 17,000원인데 이 회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기존에 이제 우리 그 국내 증권사들도 11월에 이제 10,000원을 목표가로 했었거든요. 10,000원, 11,000원이니까는 네. 어차피 지금 7,000원인데 아마 골드만삭스가 이제 17,000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막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 뭐 19,000원. 그쵸 갔다가 네. 다시 밀렸다 하는데 이 종목이 제이슨 메디칼 실적을 보시면은 네. 작년에 매출액이 508억인데 올해가 815, 약 한 60% 정도 늘어나는 거로 나오고 그다음에 네. 실적도 영업이익도 114억에서 무려 2배 이상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아마 좀 어떤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또 제가 보기에도 뭐 7,000원 때문에 좀 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이렇게 오르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또 저는 뭐 추천 이게 장기적으로는 건 아니고 내일이라도 오르면 저는 이제 팔려고 할 거예요. 어차피 종가 우리가 무료방에서는 뭐 목표가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수급을 본 거예요. 막판에 봤는데 이제 원래 투신이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났어요. 종가 무렵까지도 이게 지금 1,317이라는 숫자가 안 나왔고 한 100인가 이밖에 안 나왔는데 막판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투신이 샀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도 오늘 샀고 투신도 샀고 기타 경우도 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투신하고 외국인이 오늘 매수에 가담함으로써
일단 올랐는데 내일 다시 또 뭐 엎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좀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에도 보시면은 오늘 7,2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큰 수익은 아니래도 일단은 뭐 내일 매도를 하더라도 일단은 저는 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저는 종가 베팅 이런 걸 안 하는데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수급도 좋고 일단은 뭐 17,000원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뭐 10,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수익이니까 지금까지는 뭐 해피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바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어떤 실적도 굉장히 올해 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매출액도 거의 60% 증가하고 어널리스트 우리나라도 10,000원, 11,000원이 목표가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이제 우리나라 내년에 성장할 기업 중에서 이 종목을 거의 탑으로 쳤기 때문에 아무리 뭐 외국계 레포트가 틀리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썼어요. 금감원에서는 이제 뭐 외국계 레포트는 신뢰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투신이 사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고 이분이 오늘 사가지고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이세스 메디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1,677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은 보합 마감되었는데요. 841원이 종가였습니다. 네, 오늘의 고가는 860원, 시초가는 847원. 오늘 소폭의 상승,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10시 부근께까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858원까지 올라서기도 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네요.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677원이신데 한 1년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이 네, 이번 달 초만 해도 1,400원대였거든요. 계속해서 하락을 이번 달 초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1,495원, 1년 전이고요. 매수가가 1,677원입니다. 네, 비중은 10%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이제 동전주거든요. 동전주는 네. 이제 관심이 없고 좀 거의 뭐 아랫사이드 바닥인데 사실 그래요. 바이오주들도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좀 고가주를 매수해야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동전주 뭐 1,000원, 2,000원짜리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운이 좋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르기 힘들어요. 워낙 바이오주들이 많고 이 정도 가격이 있다는 거는 뭔가 기술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날 9월 16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뾰족탑이거든요. 장대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1,177원이면은 거의 뭐 20, 30% 손실이기 때문에 못 터신 것 같은데 아마 이때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매도 타임이었는데 물론 이제 손실이 커서 매도는 못했겠지만 그 이후로는 아니 힘 못 쓰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지금 바닥이라고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게 이 굉장히 저수지가 깊이가 넓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지만 이게 반등을 하려면 이 선의 스팸 안이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5일선이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5일선이 돌아서려면 또 910원까지 가야 되고 계속 내려오면서 이거를 돌리려면 이제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가야 뭐 기관들이 살 이유도 없고요. 뭐 투시나 외국인인데 결국 이제 개인들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투시나 외국인들의 만약에 핸들링 한다 그러면 대충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뭐 매수해서 매도로 돌변한다든가 매수를 할지만 이런 어떤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종목 특히 이런 저가 동전주들은 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정을 해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내내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상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